my new hoes. They all tell me I'm the man, yeah, who knows? I can do it judo with my eyes closed. Eyes closed, eyes closed, yeah. I can do it judo with my eyes closed. Eyes closed, bitch, got my eyes closed. Just behave, dog, you feel away, but it's okay. Everybody out ain't got the wave. Can't be on stage, can't get paid for making hits. I'm with the shits and what they say, and they're breaking this. I'm like a brick, I'm getting laid from some shit I say. My enemies, they dug a grave, then they went away. I'm getting praised, I feel amazed, cause I'm really it. If we talking chicks, got 10 a day, and they on the way. 안녕하십니까, 서토반의 서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나타 뉴라이즈 L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죠. 사실 DM8이라는 차량이 나와 있는데도 소나타 뉴라이즈 차량을 구매를 하신 차주님을 모시고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나와주시는 차주님께 드리는 선물 킴블레이드 와이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드라이빙을 너무 좋아해서 차를 위해 살고 있는 32살 박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이제 7.5세대 소나타 뉴라이즈 이제 2.0 터보 모델이거든요. 거기 옵션은 블루링크하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개가 들어갔고 19년 3월 말에 출고를 해서 약 10개월 동안 운행을 했고 지금 키로수는 22,000km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빙을 좋아하고 이 차량 목적이 뭐 출퇴근용이 아니고 제가 뭐 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이제 진짜 드라이빙하고 취미 생활용이라서 좀 키로수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DM8 차량이 나오는 걸 알고 계셨죠? 네, DM8이 나오는 거 알고 있었고 19년 이제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소나타 뉴라이즈가 단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종이 됐는데도 이제 DM8에는 2.0 터보 모델이 없고 자연흡기하고 LPG만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제 차량 바꿀 때 다음 차는 좀 고성능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DM8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2.0 터보가 있는 소나타 뉴라이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달리는 거를 더 즐기기 위해서 제한속도 맞출 때는 맞추고 추월 가속이나 좀 시원하게 발진 가속력이 좋은 터보를 찾았고요. 또 말리부도 2.0 터보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말리부를 샀을 텐데 한국이니까 소나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DM8에도 2.0 터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를. 네, DM8에 2.0 터보가 있었으면은 아마 DM8을 구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DM8을 사시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2.0 터보를 사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단종이 돼버리는 차량을 구매를 하신 건데 이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구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보셨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확고하게 난 이 차를 꼭 사고 말겠다 이 생각을 하고 샀고 어차피 이제 단종이 된 구형이지만 신차 비닐 뜯고 신차 냄새 나는 신차는 맞잖아요. 그런 거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잘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장점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차량을 약 22,000km 운행을 하면서 장점으로 보면 소나타는 이제 국민차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랜저한테 좀 밀린 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 특성상 동마다 있는 서비스 센터 어디에나 있는 그리고 이 차량 엔진이 세타2 엔진인데 제조사에서 평생 보증을 약속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타2 엔진이 말이 많잖아요. 구설수에 참 많이 오르는 엔진인데 차량을 운행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없었나요? 일단 주행할 때나 그럴 때는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엔진 오일이 좀 어느 정도 감소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차를 받고 나서 5,000km까지 엔진 오일 보충만 2번을 했어요. 5,000km 동안 엔진 오일을 2번이요? 네, 엔진 오일 감소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000km 넘고 1만 km 이상 되니까 이제 감소하는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통상적이 뭐 약간 줄어드는 형식 그 정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초반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놀라기도 하고 신차인데 왜 이런 현상을 내가 겪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얘기도 많은데 저 같으면 진짜 놀래가지고 서비스센터 맨날 닭다라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 세대 터보보다 내구성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마력수랑 토크를 좀 낮췄는데 그 낮춘 출력을 바탕으로 좀 엔진 오일이나 그런 내구성에서 좀 안정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현상을 겪으니까 많이 당황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장점 물어보고 있었는데 다른 얘기로 넘어갔네. 자, 그러면 이어서 장점 얘기 계속
그리고 2.0 터보 엔진이 네. 이제 중형 세단급에서는 다운사이징이 아니고 이제 고성능 그렇죠. 지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일상 영역에서 강력한 성능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차체 강성이 네. 이제 전 세대 6세대 소나타보다 이제 좀 장족에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좀 탄탄하고 네. 안정감 있게 그 주행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터보차에 한정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서스펜션이 장착돼서 단단하게 이제 하체를 좀 잡아주고 해가지고 나름 펀드라이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그러면 이제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세팅을 잘 구상을 잘 해놨다. 네, 전륜구동 중형 세단, 패밀리 세단으로 한정해서 하면은 정말 우수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다. 그리고 이제 중형차 최초이고 2.0 터보 모델에 한해서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서 약간 좀 8단 부심을 좀 부릴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네. 좀 성능보다는 이제 연비 쪽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5마력 차량 치고는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연비가 그러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시내에서 주행을 하면 7.5에서 8km 정도 나오고, 그리고 고속도로 100km에서 110km 그냥 정속 주행을 하면 17km는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뭐 시내 고속도로, 국도 복합적으로 타면은 한 11에서 12km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모 앱을 사용해서 약 10개월 동안 누적되는 연비를 보니까 11.6km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네요. 매우 준수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터보 모델이 많이 안 팔렸잖아요. 소나타 모델에서 유니크한 맛에 타고 있습니다. 뒤에 저거 2.0T 이렇게 딱 있잖아요. 2.0 터보하고 그리고 뒤에 머플러 2개 좀 약간 유니크한 맛에 타고 있는데 일반 주행하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은 많이 안 타시고, 도로에서 보면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뭐 경찰차, 남행술 찰차 그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좀 반갑기도 해서 가끔씩 뭐 비상등도 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차한테 비상등 켜세요? 예, 그냥 반갑다고 그냥 비상등도 좀 켜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차량이 뭐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단점 중에서는 이제 제가 좀 크게 느꼈던 거는 뒷자리를 한번 타봤어요. 뒷자리 승차감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서 좀 이제 단단한 건 알겠는데, 소나타가 그래도 이제 스포츠 지향하기보다는 패밀리카니까 그래서 이제 안락하고 여유롭게 다니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뒷자리에서만큼은 좀 약간 천천히 저속 구간에서 내놀이나 좀 안 좋은 노면이 있으면 좀 많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뒷자리 가장 많이 타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하필이면 또 그 자리에 어머님께서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항상 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점도 얘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세대에 나왔던 2세대 더 뉴 K5에는 HDA가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기아보다는 현대가 형인데 현대차 소나타 뉴라이즈는 없더라고요. 그냥 스마트 센서로 해가지고 15초밖에 작동 안 하는, 정말 잠깐만 할 수 있는 그냥 옆 사람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 보여줄 정도, 보여주기 약간의 자랑용, 그리고 보험 할인에 일조하는 게 그 적용이 정도로만 되니까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단 자동 변속기가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성능 측에서는 좀 이 차가 그래도 좀 패밀리카지만 가끔씩은 달리고 싶을 욕망을 좀 충족시켜주는 차인데, 8단 변속기가 너무 연비 위주로만 세팅이 돼 있어요. 효율적으로만 세팅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급가속을 나는 하고 싶은데, 엑셀을 보통 궤도할 때 30% 정도 궤도를 하잖아요. 30% 정도 궤도를 할 때, 특히 에어컨 켜고 있을 때는 시프트 다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로 변경하면서 급가속을 하면서 한번 나 좀 시원하게 나가보자 했는데 8단에서 기어를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뒷차한테 좀 미안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차로를 바꾸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좀 반박자들인 또 터보렉이랑 또 섞여가지고 변속기가 성능 쪽에서는 약간 좀 기어를 한 5단까지 좀 팍팍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변속기 얘긴데요. 냉간 때 이제 파킹에서 이제 후진이나 전진으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 체결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한 2초 정도 기다려야지 변속되는 소리가 나서 냉간 때는 그게 불만입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른 단점 혹시 있을까요? 우선 급가속할 때 엔진 사운드가 너무 작아요. 보통 4000rpm을 넘기면 엔진 사운드가 좀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차는 엔진 소리가 뭐 나쁘진 않은데 4000rpm을 넘어도 엔진 소리가 좀 작아요. 그 제가 전에 탔던 차량은 3000rpm만 넘어도 엔진이 좀 비명을 질렀는데, 이 차는 좀 귀가 스포티하진 않아요. K5 같이 좀 사운드 제너레이터나 좀 그런 거를 달아줬으면 달아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귀가 스포티하진 않아요. 조용하게 잘 나간다 그냥. 그냥 조용하게 소리 없이 잘 나간다, 좋게 포장을 해주면. 반대로 보면 저 정숙하다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주변에서는 부정보다는 긍정이 좀 많았어요. 의외인데 제 주변 친구들은 네. 이제 신형 소나타 DM8에 좀 부정적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불호에 가까웠었나 봐요. 구형인데도 이게 더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또 막상 친구들이 타보면은 되게 잘 나간다, 안정감 있게 노면에 좀 나름 붙어가지고 네. 잘 나간다, 네. 이런 주행 성능 쪽이나 그런 데서는 좀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칭찬만큼 많이 들었던 소리가 그 돈이면 그랜저로 사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랜저를 안 사고 이걸 샀냐. 근데 네. 실제로 가격이 그랜저 중하위 트림하고 겹치더라고요. 이 차량이 그러면은 출고가가 어떻게 되죠? 저는 제가 19년 3월에 재고차로 사가지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예. 3,233만원에 블루링크하고 스마트 센스 패키지 2개 집어넣어서 차값이 3,408만원이 나왔고요. 거기서 단종되는 재고니까 300만원 할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취득세까지 다 하면 3,3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그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할인에서 좀 이렇게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네. 후회한 점이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는데 제가 19년 3월에 출고를 해서 300만원 할인을 받았는데, 제가 소나타 목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어떤 회원분이 700만원 할인 받았더라고요. 700만 원이요? 네. 400만 원 더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핸들을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또 할부를 제가 열심히 갚아나가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네. 들으니까 제가 차량을 또 구매를 할 때 네. 현수금을 2,500을 넣고 850을 이제 할부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또 12개월 무이자로 해가지고 좀 팍팍하게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또 팍팍하게 갚아나가니까 네. 그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죠. 700 할인 받았으면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이게 일시불로 구매가 가능했었던 네. 내용이죠. 그래도 지금은 네. 열심히 입고 잘 타고 있습니다. 끝낼 시점이 이제 다가오지 않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축하해 주실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개월 할부로 갚았거든요. 네. 나머지 2달 할부를 이제 내일 모레 네. 성과금을 받으면 네. 다 털어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원전이 제 차가 되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차주님의 자차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홀가분하시겠어요. 네, 할부의 네.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네. 너무 행복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련 정보를 찾다가 보니까 이 2.0 터보가 특히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고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는 신차로는 구매를 못 하고요. 네. 이제 중고로만 만나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중고로 됐기 때문에 중고차는 비싸게 사도 2천만 원 중반일 거란 말이에요. 2천만 원 중반에 이만한 차 크기에 이만한 성능, 그 연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짧게 다니시면 5km, 6km 이렇게 나올 텐데 나들이 연비는 괜찮거든요. 가성비 측면으로 보면 네. 정말 이 차만한 차가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2천만 원 중반에 이런 차 타기 힘들다. 네, 2천만 원 중반대로 가성비가 출중하다 생각합니다. 이 소나타 터보 이제 네. 포지션이 패밀리카인데 네. 내 식구가 타고도 그냥 네. 안락하고 네. 부족함 없는 출력, 이게 좀 노멀하게 타기에는 정말 좋은데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2.0 자연흡기에서는 아쉬울 측면이 있을 텐데 네. 2.0 터보면은 가끔씩 이제 혼자 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탈 때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 아닌 혼자 좀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을 때 그 욕망을 이 차는 충분히 해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네. 슈퍼노멀은 이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뉴라이즈 차량 매력에 푹 빠지시고 이 차량을 정말 굉장히 사랑하시는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차량을 추천하지 않는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가성비 측면에서는 네. 정말 훌륭한데 차량 유지비나 세금에서 조금 더 낼 의사가 있다. 네. 그러신 분들은 그랜저를 사세요. 그랜저로 가나. 네, 그랜저가 아무래도 네. 소나타보다 한 등급 위에 차고 네.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히 더 열심히 지켜 세워주는 차량이라서, 그래서 좀 이런 소나타 터보에 네. 있는 동력 성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더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랜저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서오토반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차주 인터뷰에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에서 서오토반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의 서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